여러분의 무료함을 책임져 드립니다. 낮에 들으면 재밌고 밤에 들으면 멜랑콜리한 심야 썰타임. 오늘의 사연은 채팅 어플에서 만난 남성에게 지배당한 사연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9살 여자입니다. 심야 썰탐에 사연 보내는 건 주변에 극비로 했어요. 내용이 아무래도 조금 비밀스럽기도 하고 제 치부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다 보니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하니까요. 제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데 관점에 따라 조금 변태적이거나 할 수 있어요. 아주 심하지는 않고 평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친구들과 우리가 벌써 20대의 마지막이다. 곧 30이다 하며 술을 진창 마시고 쓰잘데기 없는 푸념만 늘어놓던 자리였습니다. 매년 한 살 한 살 먹는 건 똑같은데 앞자리가 바뀐다는 게 괜히 뒤숭숭하잖아요. 그리고 20대에서 30대로 가는 게 제 일이라서 그런지 유독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술만 마셨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도 없던 시기라서 더 놀러 다닌 것 같아요. 딱히 남자가 없어서 외롭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거든요. 가끔 몸이 외로운 정도? 확실히 그건 있더라고요. 문란하게 놀러 다닌 건 절대 아니고 오히려 보수적인 쪽이라 20대를 이렇게 보내도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친구들도 네 몸 그렇게 아껴서 어디에 쓸래? 나이 먹으면 뱃살 나오고 탱탱함도 없어지는데 젊었을 때 경험도 많이 해보고 놀아보고 그래야지.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친구들 말에 공감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잠자리 경험이 딱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남자친구를 안 사귀어 본 건 아닙니다. 3번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중학생 때 한 번, 21살 때 한 번, 26살 때 한 번이죠. 중학생 때는 정말 순수하게 메신저로 고백하고 사귀고 손까지만 잡고 끝났었고요. 21살에 처음 사귀었던 오빠는 저보다 2살이 많았습니다. 과팅에서 만난 오빠였는데 살짝 마른 몸에 적당히 큰 키로 제 맘을 설레게 했어요. 심지어 오빠도 여자 경험이 많지 않아 둘 다 엄청 풋풋하게 만났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할 건 다 했어요. 영화관에서 손도 잡았고 데려다 주는 길에 키스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사귀었을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모텔을 갔고 첫 경험을 했다. 어떤 기분이었다든 술자리에서 나 뜨거운 말이 오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오빠와 저는 아직까지 키스가 전부였기에 우리도 언젠가는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나갔던 날 오빠가 긴장한 얼굴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긴장했죠.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요. 나랑 그거 하자 라고 말할 리는 없지만 그래도 설레는 기분이랄까. 부끄럽지만 그랬어요. 기대감 가득이었는데 오빠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나 군대 가. 사실 미필인데 너 만난 거야. 미안해. 저는 벙찌고 말았죠. 평소 같았으면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했을 텐데 혼자서 괜한 기대를 하다 보니 민망하기도 하고 당황해서 어설프게 괜찮다고 했고 오빠는 제 반응에 상처받아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렇게 제 첫 연애는 끝이 났어요. 그 이후로 학점 관리, 해외여행을 하다 보니 졸업 시즌이 되어 26살이 됐죠. 소개팅도 받아봤지만 딱히 끌리는 만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솔로 기간이 길었고 저보다 8살 많은 오빠를 만났습니다.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매너가 너무 좋고 숫기 없는 여자가 이상형이라며 저에게 끝없는 어필을 해왔죠. 자기는 여자 경험도 많고 그런 여자만 만났더니 순수한 여자가 끌린다. 그게 딱 너라며. 바람둥인가 싶었지만 진심이 느껴져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는 생각보다 저와 너무 반대였어요. 사귀기 전부터 계속해서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자연스럽게 스킨십하더니 사귄 첫날 모텔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잠자리에 거부감이 있던 건 아니지만 첫날부터는 생각을 안 했기에 당황했습니다. 알 거 다 알면서 내숭은 크크 오빠가 이해하고 넘어간다. 다음엔 안 속아줘. 이후 8살 많은 구남친은 만날 때마다 그거 하자며 졸라댔고 그런 모습은 오히려 제 맘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잘 챙겨주는 구남친에게 제 처음을 주고 말았죠. 정말 일방적인 관계였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X는 이게 아닌데, 격정적이고 섹시한 느낌인데 그저 아프기만 했어요. 아프기만 한데 혼자 느끼고 좋아하는 남친을 보니 남은 정이 싹 떨어졌죠. 그 이후로 저는 누굴 만나지도 잠자리를 갖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로움을 못 느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성인인지라 야동을 취향껏 본 적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수위가 꽤 높은 영상들도 있고요. 하지만 늘 판타지로만 생각했었죠. 저렇게 당하면 무슨 기분일까? 저 사람은 정말 좋아서 저런 표정을 짓는 걸까? 난 너무 아프던데. 그냥 만들어진 포르노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깐요. 네가 얼굴이 빠지냐? 몸매가 빠지냐? 내가 너였으면 진짜 세상 남자들 다 먹고 다닌다 크크. 놀리지 마. 안 하는 이유 말했잖아 나. 그거 딱히 내 취향 아닌 것 같아. 진짜를 못 만나서 그래. 속궁합이 아주 쿵덕덕 짝짝 쿵 맞는 사람 만나잖아. 그냥 돌아버려.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날걸. 남친 이런 거 말고 원나잇 상대 찾아봐. 요즘 그런 어플장 많잖아. 평소 같으면 됐다고 넘겼을 말인데 왜일까요? 갑자기 남자친구가 기다린다며 나가는 친구가 부러워 보여서였을까요? 별거 있겠나 싶어 핸드폰으로 채팅 어플을 하나 다운받았습니다. 웬걸, 외로운 여자만 와. 나랑 잘 사람, 거칠게 다뤄지고 싶은 사람 등 누가 봐도 잠자리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방제가 줄을 이었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갔고 어차피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이인데 채팅만 즐겨보자는 마음에 드는 방제를 클릭했습니다. 방제는 나 못 있게 해줄게였습니다. 채팅방에 들어가자 그 사람은 말했죠. 거칠고 강압적인 풀 좋아합니다. 취향 아니면 나가세요. 순간 머릿속에 최근 봤던 포르노들이 스쳐 지나갔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채팅방의 남자가 한 말들은 모두 저를 상상의 나래로 이끌기 충분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괜찮다고 말했고 남자는 거듭 괜찮겠냐고 확인한 후 약속 장소를 잡았어요. 마침 근처의 한 모텔을 말하길래 알았다고 했죠. 대답만 하고 안 가면 그냥이니까요. 그렇게 집에 가는데 괜히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혹시 저 남자일까? 저 사람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생긴 놈이길래 그렇게 자신이 넘치는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무슨 감정이었을까요? 사실 남자가 엄청 그리웠던 게 아닐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첫 기억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혹은 이렇게 20대를 날려보내기 아깝다는 마음이었을까요? 제일 문제인 건 그러면서도 계속 발걸음이 모텔 쪽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너 미쳤어? 정신 차려. 하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던 중 눈에 편의점이 보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맥주 한 캔을 구매해 그 자리에서 바로 원샷 때려 버렸습니다. 알코올 기운 때문인지 갑자기 또 용기가 나더라고요. 크크 으휴. 진짜 술이 문제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술로 인한 객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요. 그놈의 속궁합, 잠자리. 이게 뭐라고 고민하냐? 하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요. 채팅방의 남자는 301호에서 기다린다는 메시지가 마지막이었고 저는 301호 앞에서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문만 열면 이 안에는 똑똑 문을 두드릴까 하다가 돌아갈까 하다가 계속 서성였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돌아가려는 찰나 문이 덜컥 열리고 말았죠. 채팅, 들어와.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어느새 모텔방 안에 들어와 있었고 남자는 저를 뚫어져라 관찰했습니다. 이런 모텔이 얼마만인지. 요즘 유행하는 호캉스는 자주 다녔지만 모텔은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했습니다. 기억과 다른 세련된 벽지, 깔끔하고 넓은 침대. 이런 곳을 꽤 많이 다녀본 듯 남자는 젖은 머리로 샤워가운을 입은 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꽤나 놀란 눈으로 흥미롭게 관찰하는 게 아니겠어요. 민망한 저는 괜히 볼만 긁고 시선을 피했죠. 채팅방에서의 패기는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대체 이곳에 왜 온 걸까요? 저 스스로도 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처음이지? 딱 보면 알아. 시익 웃더니 다짜고짜 입술을 부딪히는 겁니다. 깜짝 놀라 밀쳐냈더니 글쎄. 이제부터 안 봐줘. 라고 하더니 거칠게 제 블라우스를 벗겼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남자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 혹은 즐기는 듯 보였어요. 강제라고 하기엔 제 발로 이곳을 찾아온 건 저이기에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싫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남자에게 몸 이곳저곳을 만져줬어요. 그때 깨달았죠. 내 취향은 정말 이런 거구나. 스스로가 최악임이라고 느껴질 때마다 남자는 다른 생각하지 말라며 거칠게 제 엉덩이를 쥐었죠. 자꾸만 흔들리는 제 마음이 제 몸이 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꾸만 느끼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저는 남자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자세를 잡고 그저 헐떡이고 있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민망한 소리를 내면서요. 그리고 그의 한마디. 손이 좋아 다른 게 좋아. 그때 저는 제 취향이 이쪽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더 거칠게 다뤄줬으면 하는 그 마음을. 그 이후로 저는 일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 남자를 생각하며 종종 밤을 지새곤 합니다. 다른 채팅 어플을 수없이 많이 깔아봤지만 막상 만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날 잠자리에 대해 이제까지 가졌던 선입견과 편견이 깨진 저는 정말 그 남자를 잊지 못해 아직까지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걸까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공감이 가면서도 어쩌지 싶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은 이야기네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이 보시고 도움받으실 것 같아요.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재밌는 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